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좀 무시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심하게 넘어지지 말고 아니, 세이노 형님이 이 책에서 좋아하는 일을 섣불리 하지 말라는 거야. 좋아하는 일로 살려면 첫째, 그 분야 1인자가 되거나, 둘째, 최고는 아니지만 오타쿠처럼 살거나, 셋째, 다른 일로 돈 벌어서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춥고 배고픈 것도 싫고 천재도 아니면 돈부터 벌라고 말하시더라고. 3번이 더 낫다고 회장님도 생각해? 10년 동안 한 거야. 하루에서 15시간을 10년 동안 해봐.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어. 근데 진짜 그 업계의 최고가 되려면 30년은 해야 될 수도 있다고. 근데 모든 좋아하는 일이 아이러니컬하게 싫어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커피를 마시는 걸 좋아해. 그래서 카페를 하겠다고 생각해 보면 카페 사장이 커피 마시는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 근데 카페 사장이 일부 좋아하는 커피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건데 그 안에 보면 청소도 해야 되고 청소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화장실 청소도 해야 돼. 그리고 진상 고객도 있고 예를 들어서 커피값을 안 내고 도망가는 고객도 있는 거죠. 그런 일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도 좋아하는 일에서 시작을 했었지만 나는 좋아해서 이 일을 한다고 끝까지 오래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직장을 계속 옮겨 다녀야 돼. 계속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이 전문가가 되기가 어려운 거지. 이 일은 내 일이 아닌가며 이 일은 돈 되는 일이 아닌가며 라고 생각하면서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저도 공장에서 일을 했었고 제가 존경하는 사람 청소부였었어. 어떤 사람은 내가 내 농 정리 잘한다고 내 친구들한테 정리정돈하는 거를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회사에 정리정돈하는 것을 가르쳐줬다고 내가 돈이 될까?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하고 거기를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니까 그때 다 돈이 되는 거죠. 처음엔 재미있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재밌는 수준이 지나가서 일처럼 해야 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도 싫었어도 그것을 지나가면서 계속 내가 성장을 하면서 꼭대기까지 가니까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진짜 쉽게 나는 워라밸을 할 거야. 워라밸을 해서 나는 딱딱 칼퇴근 6시에 하면서 내가 최고가 될 거야.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최고들은요. 그 일에 미쳐가지고 하루에 진짜 10시간,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미쳤어. 미쳐서 몇 년 동안 했더니 돈이 되더라. 이건 거죠. 근데 내가 하루에 6시간씩 일을 하면서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칼퇴근하면서 내가 그 업계에 1위가 돼? 연봉을 올려? 이건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면서 이제 회사를 지속적으로 그만두고 계속 퇴사를 하는 거죠. 계속 업종을 바꿔보는 거야. 그럼 나아질 것 같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분이 하는 말도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랑 좀 비슷한데 그냥 지금 하는 일을 여러분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한번 끝까지 가보라는 거죠. 이분이 지금 안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도 이해가 가요. 안 좋아하는 일 분명히 중간에 좋아했어서 시작했지만 안 좋아하고 느낄 시간은 분명히 와요. 그것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이노 형님이 책에서 백만장자들이 이를 택하게 된 동기는 그저 우연한 기회, 시행착오, 예전 직업과의 관련성, 이전 고용주가 놓친 기회 때문이었대. 그니까 대다수의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시작한 거고 그냥 기회가 되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일 그 자체를 사랑하고 즐겨서 부자가 됐다는 거지. 그니까 아무 일이나 진심으로 즐겨야 한대. 아무 일도 즐기지 않고 젊을 때 부자가 되어 은퇴한다고.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런 것은 개떡 같은 소리래. 이게 진짜 개떡 같은 소리 맞아? 아무 일이나 내가 무슨 이런 일을 해 라고 저도 어느 날 생각하게 됐죠. 어떻게 이런 화장실 청소까지 내가 해야 돼?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돼?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저도 한때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망하고 나서 진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2년 동안 제가 우울증에 빠지고 집에 있었던 거죠. 아무 일이나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봤더니 처음에는 다 아무 일이나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던 분들이 성공을 했던 분들이더라고요. 저도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었고 제가 존경하는 사업가 중에 토니 라빈슨 같은 분은 일단 청소일부터 시작했고 제가 또 존경하는 사업가 한 분은 사과 박스 날르는 일을 했었고요.
아무 일이나 일단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 일을 점점점 더 잘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제 제가 가맹점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무슨 김밥을 많은 일을 해 라고 생각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제가 그때 내가 김밥 많은 일 슈퍼에 가서 이런 일 나는 못해 하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그때 그대로 별 볼 일 없이 일자리도 없이 뭐 대략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 나 이거 한번 해볼래. 하고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 더 우리 회사에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더 여러 개 매장을 오픈하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자기 식당도 내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점 성장을 하신 분들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라면 지금 할 수 있는 아무 일이나 돈이 되는 일을 일단 시작을 하시라는 거죠. 근데 아무 일이나 다 할 줄 알아야 하면서도 누구나 아는 벤처 비즈니스, 요즘 뜨는 호프집, 주식으로 대박 난다는 거, 갑돌이 갑순이 모두 다 덤벼드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지. 그런데 그게 더럽고 폼이 안 난대. 폼 나는 거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어느 연구를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목표의 지점에 도달을 하는데 목표점이 예를 들어서 부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양갈래 일이 있지. 쉬운 길, 어려운 길, 쉬운 길, 어려운 길 이렇게 계속 갈 때마다 양갈래가 있는데 쉬운 길만, 빠른 길만, 좁은 길만 가는데 짧게 갈 수 있는 걸 선택한 사람보다 결국은 어려운 길, 어려운 길, 어려운 길을 선택한 사람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가 더 쉽다라는 그런 통계를 본 거예요.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게 목표인데 자꾸 부자가 되기 쉬운 방법을 계속 쫓아가는 사람이 부자가 되기 좀 어려운 길 같은데도 그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한 거지. 지금 유행하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한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일반 식당이 아니라 대기업 슈퍼 안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파는 일, 이건 정말 어려운 거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제가 이제 슈퍼의 문을 두드리면서 갔었거든요. 제 주변에 야 그거 잘 될 것 같아. 그거 같이 해보자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잘 될 것 같아. 요즘 돈 되는 사업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보면 돈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저 완전히 공감합니다. 세이노 형님이 요즘 사람들이 너무 자기가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대. 너무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나도 켈리에게 자주 하는 말인데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다는 거지. 내가 놀랐던 거는 세이노 형님이 지금은 부자 꼰대처럼 이야기하지만 세이노 형님도 어렸을 때는 나랑 똑같이 행동했었다는 거야. 근데 회장님도 지금은 부자 꼰대 되었잖아. 그럼 회장님도 예전에 진짜 나처럼 행동했어? 그래서 후회하는 게 있어?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죠. 꼭 정답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인생을 사는 것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뭐 사업하는 법, 자녀교육, 인생을 살아가는 법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해답은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현명하게 나에게 맞는 답을 찾아가고 그 순간순간에 맞는 답을 찾아가는 법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답이 다르면 이제 제가 바보 같은 용기를 내서 싸우기도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각자에게 맞는 해답만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살다가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 내가 왜 맞고 저 사람이 다른데 왜 저 사람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지? 라고 의문이 들 때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옳은 방향, 해답을 찾아가지 이 순간순간 저 사람은 저대로 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맞춰서 해답을 찾지? 그러면서 릴레이션십 관계도 좋아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켈리처럼 너무 큰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인간관계 엉망이었잖아요. 켈리가. 제가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 책에도 썼는데 제 친구가 뭐 어느 날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취직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받은 친구들과 회사를 잘 읽을 줄 알았죠. 그러니까 사업할 때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길을 계속 쫓았는데 완전히 깡그리 사업이 망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사실은 정말 윗세대들 또는 하는 말 그런 것들을 조언을 들을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조언을 좀 더 많이 듣고 했었어야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윗세대들이 사업할 때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 넘어져도 한이처럼 다시 일어나서 털털 털고 걸어가면 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좀 무시했죠. 아니야, 난 절대 안 넘어질 거야. 나는 꼭 성공하고 말 거야.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웅팡 아주 심하게 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심하게 넘어지지 말고 매일매일 조금씩 실패해서 성장하시길 바란다는 거죠.